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예선으로 펼쳐진 2024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인도네시아와의 8강전에서 퇴장당하면서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었던 황선홍 감독이 4월 27일 토요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40년 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회 운영 과정의 의문점 그리고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했는데요. 강하게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며 반박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를 풀버전으로 살펴보고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 최신 상황까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4월 26일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 공문과 더불어 황선홍 감독도 귀국 현장에서 솔직하게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빠르게 국가대표팀, 성인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수습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황선홍 감독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기만 해도 성인대표팀 감독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질문도 이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먼저 경기의 탈락에 대한 변 그리고 올림픽 본선 실패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했던 얘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 앞으로도 많이 성장해야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난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핑계 같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연령대 팀의 운영 구조와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제가 2년 정도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이 구조와 시스템으로는 다른 아시아 팀들과의 격차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같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 팀은 4년 주기로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아시안게임 성적에 따라 감독 수명이 좌우되면 아시안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올림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 9월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일해야 했고 그 다음부터 올림픽을 준비해야 했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핑계 같을 수 있지만 이런 구조로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즉, 꽤 긴 시간 23세 이하 팀을 맡아서 운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시간 동안 아시안게임에 거의 올인해서 집중을 했고 올림픽 예선전을 준비한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준비 기간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차기에는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축구는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병행하는데 이 병행이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 23세 팀이 당장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면 다음 올림픽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을 올림픽의 전초전 성격으로 준비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꾸준히 길게 조직력을 갖춰가면서 끌어올리니까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장단이 있겠죠. 우리는 병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을 파리올림픽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홍명보 감독이 과거 2012 런던 올림픽을 준비할 때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아시안게임을 올림픽에 맞춰서 선수들을 선발하고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로 인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놓치는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라는 성과가 이어졌는데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협회가 고민해야 되고 축구인들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실패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협회의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에 대한 얘기들도 이어졌는데요. 3월 정말 중요했던 올림픽 대표팀의 최종 평가전 전지훈련 일정 당시 월드컵 대표팀 감독직을 임시감독으로 병행했던 것에 대한 영향이 있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집중력이나 다른 준비 과정이 부실해진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그리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으니까 마음 한켠으로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본인이 그때 병행하면서 올림픽팀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면서 사실 3월에 소집했던 선수들이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오지 못한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였다고 하면서 유럽파 차출이 원래 합의됐던 것인데 직전에 무산된 게 오히려 타격이었다. 그때 잘했고 플레이를 맞췄던 선수들을 정작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에 기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타격을 언급했는데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언급한 세 선수 양현준, 배준호, 김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구단을 방문해서 차출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서아시아 대회를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 차출했던 것도 그래서인데 4월 말 시즌 말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팀들이 차출을 거부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김동진, 최강민 이런 선수들은 이미 그 선수들이 거부될 때에 대비해서 미리 결정해놨던 것이니까 오지 못하게 돼서 급히 데려오게 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센터백인 김지수 선수도 오지 못하게 된 가운데 미드필더인 김동진, 최강민 선수만 소집한 것에 대해서 대체 발탁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한간에는 수비수를 안 뽑고 왜 김동진을 뽑았느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국내의 다른 중앙 수비수들 자원들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없다. 즉 지금 실전 감각이나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의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차라리 수비로 돌리고 미드필더를 추가로 뽑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 특히 이강희 선수를 센터백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오히려 지금 다른 팀에서 경기를 못 뛰는 센터백 자원을 뽑는 것보다 낫다라고 나는 판단을 했다라는 개인적인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 3백으로 조금은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중앙 수비수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서명관 선수의 해머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대회 이탈이었죠. 부득이하게 3백으로 전환을 했고 그 라운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자원으로는 3백이 제일 좋겠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다. 즉 우리가 주 전술을 4백에서 3백으로 바꾸게 된 것은 설명드린 대로 서명관의 이탈 이후 내린 결정, 이강희를 센터백으로 내릴 때에 조직적으로 더 좋은 게 조현태까지 왼쪽 센터백으로 내리면서 3백으로 전술을 바꾼다는 것이었죠. 다만 이렇게 내렸을 때 우리가 애초에 시도했던 것은 3-4-3이지 5-4-1처럼 완전 내려가는 전술은 아니었다. 수비만 하자고 한 건 아니었고 미드블록에서 좀 앞선에서 압박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원활치 않았고 그게 전적으로 제가 판단한 것인데 제 미스인 것 같습니다. 서명관이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3백을 시도했고 3백에서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나의 판단 미스이자 나의 잘못이다. 계획과 달리 경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대해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다만 인도네시아전도 후반전에 구조를 바꿔서 4백으로 바꾸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했는데 경기 모델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퇴장이라는 또 부상이라는 변수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다. 이태석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교체라든지 또 이영준 선수를 투입했는데 퇴장당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게임 플랜이 작동하지 못한 것이니까 오로지 전술적인 문제, 전술적인 준비가 미흡했다라고만 지적하기는 어려운 아쉬움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편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정상빈, 이영준 선수를 모두 후반전에 투입해서 전반전은 조금 버티고 뒤에 120분까지 염두에 둔 게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겁먹고 경기 운영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은 감정을 드러내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쉽게 결정 안 합니다. 선수 한 명을 결정해도 밤새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준 선수는 2차전이 끝났을 때 스포츠 헤르니아, 탈장 증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오버워크입니다. K리그의 경기를 많이 소화하거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60분 이상 경기를 소화하게 되면 또 다른 부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일본전은 아예 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준 선수의 퍼포먼스는 65분이 맥스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전을 뛰게 할지 후반전을 뛰게 할지를 판단해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후반전에 뛰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 부상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동됐던 로테이션이자 선수 기용이었고 어느 시간에 뛰게 하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결정적인 시점인 후반전이 낫다라고 판단했을 뿐인데 아쉽게 퇴장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이걸 인도네시아를 두려워해서 애초에 연장전을 갈 거라고 예단하고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월드컵 대표팀, 성인 대표팀 감독 후보에 올라있다는 부분과 카타르에서 이 대회를 치르는 와중 속에 정혜성 위원장과 대표팀 감독 측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대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우선 성인 대표팀 감독 측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단 많이 지쳐 있습니다. 조금 쉬고 싶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임할 생각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저 그렇게 비겁하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음을 생각하고 뒤에서 작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라면서 23세 이하 아시안컵 기간에 성인 대표팀 감독 부임에 대한 논의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했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지금 축구계에 알려져 있던 많은 얘기들은 황선홍 감독이 파리 올림픽 예선을 잘 통과만 해도 성인 대표팀으로 1순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팔로우해 오고 있는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황선홍 감독이 분명히 우선순위에 있는, 또한 국내 감독 4인 후보에 있는 것은 맞지만 시작부터 현재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내 감독 중 1순위는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안 될 경우에 황선홍 감독이 선임되는 그림이 3월 감독직 선임 때부터도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일관적인 기류인데요. 다만 홍명보 감독이 지금 울산 HD를 떠나 대표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협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론이나 분위기나 많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일정 생각했을 때 홍명보 감독을 설득해야 하는 이슈가 남아있거든요.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으로 간다, 이런 기류가 굳혀져 있던 것이지, 애초에 황선홍 감독을 그냥 1순위 놨다기보다는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두고는 있지만 홍명보 감독이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황선홍 감독이 1순위가 됐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태용 감독은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안에 있었고 이미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신태용 감독 본인이 이번에 최근에 가진 인터뷰에서 나의 궁극의 꿈은 다시 한국 대표팀으로 돌아가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보는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시점은 아마도 2027년 1월에 있을 사우디에서의 아시안컵 이후 시점이 될 것이다. 2030년 월드컵을 목표로 신태용 감독은 다음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국내파 감독 후보로 홍명보 감독이 거절할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지금 황선홍 감독이 사실상 선임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김기동 감독과 이정효 감독 등이 사실상 이 후보군에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표팀을 이끌 정도의 경험치가 감독으로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고,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에서도 조금 고전하고 있는 데다가 역시나 대표팀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다. 결국에는 외국인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현재 전력강화위원회라든지 협회의 분위기도 이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인해서 더 이상 국내 감독이 맡기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감독 리스트의 최우선순위인 르나르 감독과의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르나르 감독이 지금 현재 한국 대표팀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원만하게 조건 협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딸려있는 상황인데요. 협회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내에 외국인 감독 선임을 하기 위해선 프랑스 축구협회와도 다양한 조율이 필요하고 르나르 감독과의 조건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협회가 지금 자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도 실패하면서 향후 기대할 수 있었던 스폰서십과 다양한 마케팅 수익까지 제한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이제는 이 수많은 비판 여론 속에, 비난 상황 속에 본인이 그나마 면치레를 하고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더더욱이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타재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적게 대한축구협회에 돈을 출연했던 정몽규 회장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성인 대표팀 감독, 그리고 차기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회장, 최악의 역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몽규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한 황선홍 감독을 3월 임시감독으로 선임하면서 그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파리 올림픽 본선에 못 갈 경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결과 전력장관 위원장도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항서 감독을 모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 상황을 깨트렸던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요. 과연 한국 축구가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월드컵 본선 진출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위기론을 이겨내고 다음 올림픽, 다음 아시안게임,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임자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누구로 결정하게 될지 앞으로 이어질 상황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